모자 아저씨의 인간관계 고민은 나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자 아저씨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막연히 인간관계를 잘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삶이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두루두루 살가운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자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감정 표현도 잘하고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좀 초라한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자책하네요. 근데 왜 자책을 아까 안 한다고? 아니요. 자책. 저게 자책이에요. 자책이 뭐. 이 책을 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야지 자책인 줄 알아요? 아니, 저게 자책이에요. 네. 본인은 스스로 초라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는 왜 그걸 못할까? 내가 바본가 봐. 내가 이 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본인 좀 초라한 것 같고 자신감도 네. 없어진다고 본인 네. 이야기했는데 왜 계속 부정해? 아니요.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지금 네. 표현해서 그래요? 네,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방금 하시는데 이렇게. 그렇군요. 근데 사람 마음은 네. 본인이 안 보이니까 그게 모르는 것 같지만 저 정도 표현돼 있으면 네. 진짜 불쌍한 거예요. 네. 본인 스스로 불쌍하게 보이는 거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건 알지만 나는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참 그 사람이 불쌍하지. 나도 사람들하고 막 친해지고 그런 거 못하거든요. 네. 부인도 다른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고 뭐 좀 설레발하고 뭐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도 신기하다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보거나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반응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구분을 해요. 네. 이런 사람. 그렇죠. 단지 저런 인간이 있구나, 저대로 또 사는 것도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그거 네. 이유는 뭐냐면요, 부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아는데, 네네. 본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는 그 자체를 조금 부정하고 싶고, 네네.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이미지, 그게 돼야 되는데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은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사회생활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맞아요.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 모자 아저씨의 아내분은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친화력을 뽐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 그래, 너는 너 스타일대로 살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지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아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성격 특성,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잘 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모자 아저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부러워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초라하게 보고 있었네요. 그러니 제 인생이 고달프고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게 되었고요. 이런. 핸디캡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내가 본인 마음을 읽어줄 때 그게 네. 핸디캡이래요, 본인의 장점이래요? 예. 장점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공감이 100% 안 되죠. 장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계속 부럽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자기가 가진 거는 당연한 거고 자기 안 가진 거는 가지겠다라는 그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도 네. 알겠죠. 네네네. 그렇죠. 자, 그리고 문득 제가 좀 알아보고 얕보이고 있나? 남들이 봤을 때 동정심을 갖고 저를 바라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진짜 부정하는 마음이 강하네요. 네. 지금 내가 본인 앞에서 너무 본인하고 비슷하게 지금 마음을 표현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알겠죠? 네. 갑자기 머리가 뜸띵하죠? 네. 약보인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마음을 아무리 네. 숨기고 아무리 가린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자기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사람이지. 네네. 내가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그거는 완전히 타조가 모래에 머리쥐어 맞고 무서운 건 없어, 이렇게 하는 그 상태로 사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괜히 상대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제 자신을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을 증명해봤자 네. 이게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저 이 자리는 뭐 증명해야겠다 이런 거는 생각은 없고요. 생각이 없는데 지금 계속 자신이 자책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영향 많이 받아요. 영향 많이 받고. 많이 받죠? 네, 그럼요. 영향 많이 받고. 그게 본인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더욱더 자기 나름대로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안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쓰지 않아 관심이 없어 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시죠? 네네. 아니, 분명히 아까 WPI 프로파일에서는 릴레이션이 0으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요? 이런 질문이 생긴 분들 계시죠? 릴레이션은 0으로 매우 낮지만 모자 아저씨의 리얼리스트 성향은 로맨티스트 다음으로 높답니다. 리얼리스트 성향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상황과 분위기에 잘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모자 아저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고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도 나타난답니다. 그러나 자신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하고 내가 너무 초라하다며 자기만의 특성을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자책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황 박사님이 오늘 상담을 통해 모자 아저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주고 내담자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요. 단지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거를 편안하게 하면 훨씬 본인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또 본인이 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어떤 걸 하는데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냥 이 사람의 뭔가 외모가 바뀐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하다못해 머리를 잘랐다거나 안경이 바뀌었다거나 뭐 그런 거를 이 로맨 분들이 그런 그냥 지나가는 멘트를 해주면 그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고 또 상대방하고 말도 편하게 트는 단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멘트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 자식이 왜 오늘 갑자기 내한테 머리가 바뀌었다고 그러지? 뭐 안경에 대해서 그러지? 평소는 날 본체만치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인상도 줄 수 있다는 거 생각.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호의를 표현하는 방식이 진짜 상대방한테 적절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방법을 알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하게 이 감성적이고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설레발이가 있고 많이 나가서 허당기가 있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좀 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서 항상 자기가 편한 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지 그 사람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든지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캐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나름대로 미리 파악을 해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그냥 그 사람한테 기회가 있으면 WPI 검사를 한번 시켜볼 수도 있고 본인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빙의해가지고 그 사람 대신에 WPI 검사를 하면 딱 결과를 보면 얘를 내가 휴먼으로 보고 있구나, 얘를 리얼로 보고 있구나, 내가 로맨으로 보고 있구나 이러면 내가 보고 있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대응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거 아는 것까지 가정이 사실은 어렵고. 그렇죠. 본인이 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알았는데 대응을 못해요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그 사람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라고 하는 게 본인이 진짜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뭐 요즘 유행하는 MBTI를 네. 생각해가지고 또 생각해봐도 되고, MBTI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알 수 없으니까 WPI를 탁 해가지고 생각하거나, MBTI보다 훨씬 더 간단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본인이 최소한 로맨티스트 성향의 원단이니까 로맨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본인은 알잖아요. 로맨하고 잘 지내는 거 본인 누구보다 더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본인하고 반대인 휴먼 성향의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이 싫어했던 그 상사는 그럼 휴먼일까 리얼일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마음 정도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런데 아무래도 제 스스로 자신이 없고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자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로맨 성향의 사람들이 가진 대표적인 특성이거든. 두 번째로 사회생활에 있어 불안감을 자주 느낍니다. 일단 제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하는 편인데 스스로 좀 과도하게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은 편인데 일을 진행할 때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현재는 업무가 능숙해져서 전보다 여유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로맨 성향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거든. 낯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주저하고 자신감 없고 또 그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익숙해지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상당히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상사가 바뀌거나 새로운 업무를 받을 때도 처음에 걱정이 유달리 많고 자기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는 거야. 아는 순간 저거는 전혀 걱정이 될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업무 중요도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제 성격에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미 다 이야기해줬죠. 네. 주변 동료에게 많은 도움을 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리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얻거나 본인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로맨티스트 성향인 실제로 내가 낯설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과도하게 그 업무의 난이도 또 내 스스로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공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런 게 생기는 게 내가 로맨티스트로서 내가 일종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답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이 답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피하지 말고. 네네. 자책하는 거는 피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피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닥쳤는데 안 되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면 된다. 네. 이러면 되는 거죠. 뭐 주위 동료한테 도움을 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네, 그보다 네. 더 중요한 건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네. 이해가 돼요? 네. 그 시간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나의 특성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게 된답니다. 그럼요. 네.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걸 봤어도 충분히 그럴 거예요. 본인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9. 39. 네, 39. 그럼 본인 직장생활 이미 10년 이상 했으니까 네. 충분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네. 네, 좋아요.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긴장해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두근해. 이거 네. 본인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네. 네, 이거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별로 긴장하지 않고 할 말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한 번도 다른 그런 사람들 경우 없었어요? 앞에서요? 예. 이런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럴 때는 친숙한 사람들이 있을 때, 네. 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 네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본인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어떠냐면 네.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본인 나름대로 잘 해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네. 그럴 때는 아무리 사람들이 주목하고 아무리 본인이 긴장해도 훨씬 본인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본인이 나름대로 뿌듯하게 느끼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네. 본인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뭔가 자기가 잘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특히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저 경험을 원단 없이 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가장 잘 이야기하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이야기하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게끔. 그렇죠. 시킨다고요? 그 업무나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는 생각도 못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완벽주의의 로맨티스트인 모자 아저씨는 자신이 발표자로 나섰을 때 꼭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게 될 때 그 순간을 넘기는 임기응변 능력은 떨어져요. 그리고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어김없이 자책을 하죠. 95%를 완벽하게 했어도 부족한 5% 때문에 전부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로맨티스트의 특성이죠. 그런데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대신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긴다면 청중들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고 모자 아저씨는 긴장되는 상황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 준비해온 나머지를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만약에 미팅의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은 제가 뭔가 안건을 던지고 이야기를 아니죠. 그럴 때는 본인이 그와 관련된 사람한테 시키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기 생각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 회의를 주관하면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그걸 다 모은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회의가 되든지 뭐 세미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세미나인데 본인이 뭔가 주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표하는 거는 발표문 만들어가지고 읽으면 되죠.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질문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면 질문을 누군가 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훌륭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일단 발표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을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방식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네. 그래서 항상 그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해도 훌륭하고 좋은 질문인데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겠다. 그러면 돼요. 특별한 발표 시간에도 회의 중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회의나 회식 중에서 본인이 자신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부각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다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 이게 본인을 죽이는 비수와 같은 거예요. 네. 본인이 스스로 자책하는 가장 첫 번째는 완벽하게 무결점 없이. 이게 로맨티스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강박 성향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본인이 100%, 120% 뭔가를 하지 않았으면 이건 내가 하지 못한 거다. 뭐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본인 생각에 100%, 120% 돼야지만 됐지 8, 90% 정도 되면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야. 발표를 하거나 보여주면 안 돼. 이런 상황인데 특히 본인이 그게 심해요.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돌아버려요. 뭐 XX가 지금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계속 됐어. 아직 다 안 됐는데. 그럴 때 현명한 본인의 성향을 아는 상사는 야, 그게 네가 100% 안 되더라도 가져와.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된 거야. 다른 휴먼 성향이나 리얼 성향의 동료가 자기 딴에는 완벽하게 됐다는 거나
본인이 70% 80% 한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이 될 거거든. 네네. 직장 상사도 부하 직원도 서로의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인정한다면 인간관계든 회사 업무든 어떤 문제에서도 좀 더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가지는 기준이 다른데 본인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어떤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형태로 본인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위의 고민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2017년부터 2020년 동안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위치가 본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주도를 해서 뭔가 일을 오르거나이즈하고 디렉션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가면 이게 이제 돌아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의 이 로맨티스트 성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할 때는 본인이 누구한테 어떤 일을 어느 수준에서 맡기고 그걸 어떻게 관장해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하고 본인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 할 일은 늘어나기만 하고 이 진전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거를 본인은 내가 인간관계에서 또는 뭐 팀원들이나 밑에 직원들을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더 하고 위에 상사한테 쪼이는 더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많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회복하면서 당시에 참 몸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몸에 어디서 문제가 있어요? 본인 멀쩡하게 참 튼튼하고만.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네, 그때 몸 어느 부위에서 어떤 손상이 있었어요? 피부, 그러니까 묘기증이라서 밤 되면은 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이게 긁으면은 막 올라오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도 먹고 있긴 하거든요.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먹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몸에 염증? 그러니까 만성 염증 같은 게, 염증도 사실 그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외전염. 코로나는 안 걸렸어요? 아니, 한 번 걸렸어요. 한 번 걸렸어요? 네. 다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 말대로 밤에 잘 때쯤 되면 가렵다는 게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의 불편함이 몸이 대신 자기를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본인 전체적으로 신체 사이즈를 보면 근골격계나 이런 건 상당히 하고 본인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사나 봐요. 맞아요. 상당히 규칙적인 바른 생활의 사나이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식의 피부 문제 질환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약 안 먹어도 그 문제는 본인이 지금 자신의 이 미스터리어스한 이 답답함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이것만 없어지고 그거에 대한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그 약 안 먹어도 본인 더 이상 가려움증 안 느끼고 잘 지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자면서 업무 스트레스로 꿈을 꿨을 정도니까요. 피부병, 만성 염증 질환 등 없던 병도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마음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해결책을 꼭 찾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본인 상황 다 파악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모지 아저씨의 문제는 결국 회사 내에서 달라진 위치, 거기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네요.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팀원들을 데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어요. 모지 아저씨가 만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회사에서 쌓는 커리어와 경험을 통해 자기 삶에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었다면 회사 내에서 담당 업무나 팀원과의 관계 등 환경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삶을 위한 선택지를 고르며 잘 적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지 아저씨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개개인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랍니다. 나의 삶을 나만의 스타일로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죠.